반복문. 반복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반복문은 작업할 때,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한 루프 걸리지 않게 만드는 거죠. 무한 루프 걸리면 계속 삥삥 그 자리만 돌아가고,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 루프 안 걸리게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의 기본적인 반복문은 화일문입니다. 그래서 화일문의 모습은 이렇게 되고 있고, 기존 C와 C의 차이점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조건식이 불로 평가돼야 된다. 그래서 C에서 무한루프 돌릴 때 이제 while 1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면 에러다. 이렇게 해야 돼요. while true. 몸체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형태니까. 그렇고요. 실습은 시간 나오면 해보겠습니다. do while은 이제 while과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무조건 한 번은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실행된다라는 거 차이고, for는 요 제어줄의 구조가 좀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좀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반복하는 횟수를 사용하게 돼요. 반복하는 횟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는 0, i가 n, 플러스 합수는 이게 총 몇 번 돌아가요? n번 돌아가죠. 그리고 이게 n번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바디에서 뭘 바꾸지 않아야 돼? i를 바꾸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for문을 쓸 경우에 이거를 이제 제어 변수 또는 이제 배열 작업할 때 이 형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색인 변수라고도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바디 안에서 제어 변수, 색인 변수를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안 바꾸고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딱 보면 얘는 n번 돌아가는 거구나. 항상 n번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돼야 좋은 겁니다. 그리고 for문은 항상 while문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init은 항상 한 번만 실행이 되고 몸체가 실행된 다음에 스텝 부분이 실행되고 다시 컨디션으로 가게 됩니다. 뒤에 가면 이제 브레이크, 컨티뉴를 설명할 텐데, 브레이크는 아까 스위치문에서 나왔듯이 뭐라는 거예요? 포함된 문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그러니까 브레이크의 의미는 스위치문에서 쓰는 거나 반복문에 쓰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브레이크가 포함된 문이 종료되는 거예요. 스위치면 스위치가 종료되는 거고, 반복문이면 반복문이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렵지 않아. 근데 컨티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컨티뉴를 만나면은 몸체가 뒤에 더 있다 해도 그 몸체를 다 스킵하고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컨티뉴 얘기를 할 때 컨티뉴가 루프의 시작으로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리고 루프의 어디로 가요? 끝으로 간다. 몸체의 끝으로. 그래야 맞아요. 왜냐하면 요 중간에 끝으로 가면 어디예요? 여기죠.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 조건식으로 가죠. 바디 중간에 끝나면 끝으로 가면 어디로 가? 조건식으로 가요. 그리고 4에서는 여기서 끝나면 어디로 가? 스텝으로 가요. 그러니까 컨티뉴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 루프의 시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루프의 끝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걸 설명드리고, 4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 변수를 쓰게 되는데, 이제 C부터는 이 제어 변수를 미리 선언하지 않고, 왜? 변수들을 늘 아무데나 선언할 수 있잖아요. C는 그게 안 되었는데, C부터는 돼. 그래서 자바도 마찬가지로 제어 변수를 요 form은 제어줄에다가 선언하게 됩니다. init 부분에. 그러면 이 i의 가시 영역은 어디로 제한돼요? form은 안으로 제한돼요. 그래서 i를 여기서 쓰려고 그래. form은 다음에. 쓸 수 있어 없어? 못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따라서 얘는 문제 없어요. 이 i와 이 i의 똑같은 지역 변수인데 가시 영역이 중첩돼 안 돼? 안 되죠.
자바에서는 지역 변수는 가시 영역이 중첩될 수 있어 없어? 중첩될 수 없어요. 자바에서는. 이건 되는데 이렇게는 안 돼요. C부분은 돼. 이건 돼. 근데 자바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바는 좀 더 강건성을 중요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쓰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겠고, 제어주를 이렇게 복잡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되는데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아요. 포문의 가독성은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반복과 관련된 I만 쓰고 J는 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쓰죠. 간결성을 더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그 라인 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프로그램할 때 라인 수 줄이는 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해? 가독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포문은 딱 이렇게 썼을 때 명확해요. 아, 얘 10번 돌아가는구나. 20번 돌아가는구나. 근데 이게 막 복잡하게 돼 있으면은 한참을 쳐다봐야지만 뭐라는 건지 이해되거든요. 그냥 보자마자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다. 이건 보시면 되겠고, 이 형태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죠. 0부터 시작해서 n. 왜 0부터 많이 시작해서 썼냐 하면은 그게 또 배열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드렸고, 또 자바는 요게 하나 더 있어요. 고투가 없는 대신에 브레이크와 관련해서는 요 레이블 브레이크를 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래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중첩된 반복문이라고 그러죠. 반복문 안에 또 반복문. 그러면 요 if문에서 여기 브레이크 만나면 for가 종료돼, while이 종료돼. for가 종료돼요. 그래서 원래는 브레이크는 자기를 감싸고 있는 가장 안쪽 반복문이 종료됩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얘에서 빠져나오면서 얘까지 빠져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빠져나와서 또 비교해서 또 빠져나오고 여기다 브레이크문을 또 만들어야 돼. 번거롭지. 그래서 이제 도입한 게 브레이크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이면 이 레이블에 이 걸려있는 반복문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블은 어디에 붙이냐면 얘 앞에다 붙여. 근데 실제 브레이크 레이블 하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가? 요 화해문의 끝으로 가는 거죠. 요로 가는 거예요. 근데 레이블은 어디다 붙여?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종료시키고자 하는 반복문 앞에다 붙입니다. 요거는 내가 볼 때는 프로그램의 편의성보다는 누구의 편리성을 따진 거냐면, 내가 볼 땐 컴파일러의 편리성을 따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써. 편하잖아.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는 레이블된 브레이크가 있다. 그 레이블 붙이는 위치를 주의해라. 반복문 작성 탭. 기본은 화해문을 쓰시면 되겠고, 보통은 화해문은 반복이 가변적일 때, 어떨 땐 5번, 어떨 땐 10번, 언제 종료될지 몰라.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이 입력될 때까지 정수를 받아들여라. 그럼 보통 뭘 써요? 화해문을 써요. 파일 끝을 만날 때까지 반복해라. for은 안 쓰고 화해문 쓰습니다. 물론 for를 쓸 수 있어. 그렇지만 보통은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최소, 그런데 가변적인 반복인데 최소 한번 실행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do while을 쓸 수 있습니다. do while 쓰는 경우 많지 않다. 근데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무조건 한 번은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은근히 강조하고 싶어. 코드를 통해서. 그럴 때만 do while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 횟수가 고정된 경우에는 for문을 많이 써요. 또 특히 배열과 연관돼서 우리가 반복문 만들 때에는 for문, 즉 색인이 필요할 때는 for문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for문의 종료 조건에서는 not equal은 쓰지 마시라. 보통은 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n이 홀수면 이거 뭐야? 무한 루프 걸려요. 그렇죠? 계속 증가해봤자, 2씩 증가해봤자 늘 짝수겠지. 홀수가 안 돼.
그러니까 같은 거면 not equal 말고 뭘 쓰라? 크거나 작은 거 형태로 쓰시면 무한음수는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문 내에 평가값이 변하지 않는 표현식은 반복문 전에 미리 계산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 안에 막 들어가는데 늘 똑같은 걸 또 해. 100번을 해. 그럼 그건 별로죠. 그러려면 걔를 빼내는 거예요. 그럼 빼내려면 뭐가 항상 필요해요? 그 결과값이 필요할 테니까 변수의 추가 도입은 불가피하다. 어쨌든 중복되는 식은 가급적이면 하나 줄이는 게 좋죠. 특히 반복문 내에 반복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늘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그런데 A와 B 값은 이 안에서 안 변해. 안 변하면 C 이퀄 A 플러스 B 하고 C 써놓는 게 더 낫죠. A 더하기 B를 한 번만 하니까. 근데 얘가 100번이면 A 더하기 B를 100번 하겠죠. 그런 건 별로 안 좋은 스타일이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추가 변수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고요. 모든 루프는 브레이크 컨티뉴먼을 사용하지 않고 작성할 수 있다. 옛날 저 배울 때는 이거 훈련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 브레이크 컨티뉴 쓰지 말고 요번 숙제 브레이크 컨티뉴 쓰지 말고 작성해 오세요. 그러면 안 쓰고 만들어야 돼.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브레이크 컨티뉴 쓰셔야 돼요. 저도 프로그램 짤 때 시작이 늘 그렇게 시작해요. 저는 그냥 while true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요. 반복문은.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해놓고 나중에 얘를 리팩토링해서 바꿔요. 필요하면. 이렇게 안 해도 좀 더 간결하게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형태로 한다는 거는 루프의 종료를 어디서 해? 이 안에서 어딘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는 게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게 잡아 맞나? C++ 같아.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폼은 저 init 부분을 통해서 그 변수를 반복문 안에로 제한시킬 수 있어요. 근데 while문 쓸 경우에는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안에서만 쓰게끔. 보통은 여기 쓰고 여기에 쓰겠죠. 여기에 어떤 변수를 갖고 쓰려고 그러면은 while문 밖에 그 변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어때요? 늘 그 변수가 init 부분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사용 영역을 반복문 내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폼문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점도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폼문과 while문 비교할 때 폼문은 사용되는 변수들을 폼문 내로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이걸 좀 알아두면 좋겠고. 아까 조건문을 따질 때, 조건문 작성할 때 요거 대신에 요게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대신에 요거. 그래서 조건문을 반복문을 만들 때에도 조건식을 세워야 되니까 요거 간에 헷갈릴 경우가 많아요. 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꾸면은 반복문이 몇 번 더 돌아가냐면 한 번 적게 돌아가거나 한 번 많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복문을 얘기할 때 off by one error, 한 끗 차이 오류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fence post error를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문을 작업했는데 하나 차이로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할 때 fence post error, off by one error라고 합니다. fence post는
여기 보면 펜스가 2개 있죠. 그럼 기둥이 몇 개 있어요? 기둥은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해서 기둥도 2개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기둥을 3개로 했는데 펜스가 3개 된다. 그럼 하나 차이로 틀린다는 거예요. 그게 펜스 포스트 에러이고 또 그걸 다른 말로 해서 off by one 에러가 됩니다. 그럼 off by one 에러가 되는데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보통 계산하게 되면은 초기값 그리고 요 2개가 틀릴 수 있어요. 초기값을 내가 잘못 지정한 경우가 있고 1인데 0으로 한 경우가 있고 0인데 1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건데 요거야 되는데 요걸로 바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게 맞나 틀리냐는 거는 테스트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는 손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손으로. 머릿속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값을 0으로 초기할지 1로 초기할지 그럼 한번 해보면 돼. 해보는데 뭘로 해보냐? 실제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로 생각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죠. 요즘 이자율이 얼마나? 0.03? 뭐 그 정도 돼. 0.3도 안 되겠지. 하여튼 되게 작아. 그거 갖고 따지려고는 한없이 되죠. 그러면 이자를 50%다. 그럼 되게 편하잖아요. 생각하기가. 50%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값을 0으로 했으니까 밸런스를 100으로 놓고 이자를 50%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150이면 내가 머릿속 계산이 편하잖아요. 그럼 0, 100 초기값이에요. 그럼 첫 번째 들어가면 타겟 밸런스가 얼마 되는 거야? 100이면 200이니까 200이죠. 그러면 100이 200보다 작으니까 돌겠죠. 그럼 1. 한 번 돌면 이자가 50%니까 150이 되겠지. 그러면 한 바퀴 더 돌겠죠. 그러면 이역 값은 2가 되고 얘는 얼마 돼? 225가 됐죠. 그럼 또 한 바퀴 돌면 조건식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결과값은 이역 값은 2가 돼. 맞네. 100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자가 50%면 2년 뒤가 되면은 내 투자한 거보다 원금보다 2배가 된다는 거지. 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초기값 잘했네.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는 얘가 맞는지는 검사하기 힘들어요. 얘가 검사가 되려면은 이 경우가 발생해야 돼. 실제 같아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같아지는 경우 뭐가 있지? 아예 이자율 100%딱 잡아놓으면 돼요. 0, 100. 그럼 얘가 이쿠르다. 그러면 첫 번째 돌아서 200, 200이고 얘가 200이고 200이면 참이야 거짓이야? 같거나 작죠? 그럼 참이에요. 한 번 더 돌아요. 그럼 틀려. 그럼 뭐가 맞아? 얘가 맞아, 얘가 맞아. 위에 게 맞는 거죠. 그럼 위에 게 맞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문 만들 때 실제 예제 가지고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실제 예제 말고 그거를 조금 간단한 걸로 따져볼 수 있으면 간단한 걸로 따져봐서 뭘 확인한다? 반복문에서는 초기값이 내가 잘 해놨는 건지 조건식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반복문 작성할 때 루프 앤 하프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루프 앤 하프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복이 어디서 종료된다? 루프 중간에서 중단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1을 입력받을 때까지 정수를 받아들여서 평균을 계산해라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입력될 때까지 정수를 받아들여서 평균을 계산해라.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정수 입력, 검사, 마이너스 1인지 3, 썸, 계산, 개수, 계산. 그래서 나와서 평균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료는 언제 해요? 요때 하지. 중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프로그램 짜냐면
이렇게 짜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정수 입력받고, 일이 마이너스 1인지 검사하고, 마이너스 1은 종료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 해라.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작업하는 거예요. 무한 루프 돌리고, 입력받고, 마이너스 1이면 빠져나가고, 아니면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하고, 뭐야 이거? 이거 없어요? 플러스 이코르 n? 예. 더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무한 루프에 브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 브레이크 쓰지 말고,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이런 거를 브레이크 쓰지 말고 작업해 와라. 그러면은 요짓해요. 요거는 똑같은 거야. 단지 브레이크를 안 썼을 뿐이야. 변수를 도입한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무한루프 돌린 거지. 그리고 그 변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별로 안 좋은 방법이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여기 자꾸 틀렸는데, 뭐냐 하면은, 얘가 종료 조건이니까, 얘가 어디가 있어야 돼? 루프 바깥에 한번 있어야 되죠. 얘가 루프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얘가 루프 바깥에 나가면은, 일이 여기에 또 다시 나와야 돼. 그래서 반복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약간 코드 중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짜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별로야. 이렇게 그냥 짜세요. 근데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작업하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코드 보면. 이렇게. 저는 이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이 스타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복문을 잘 못 짜시는 분은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대로 짜세요. 그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는 거는 조건식이 잘 생각이 안 나. 그럼 true 돌리고 무한루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돼야 될 검사하는 시점 가서 검사해서 뭘 하면 돼? 브레이크 하시면 돼요. 그렇게 짜는 게 더 직관적일 수 있고 더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lease stop writing so many for loops. 이제는 for loop를 반복문을 안 짜고 프로그래밍을 많이 할 수 있다. 라고 누가 이렇게 컬럼을 썼어요. 이 컬럼을.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람다 표현식이라는 함수형 프로그래밍하고 스트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이제는 반복문 없이 반복문으로 작업했던 모든 것들을 이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효율성, 가독성, 유지보 측면에서 이렇게 람다와 함수형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보다 옛날처럼 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요 두 개의 영어로 되어 있지만 칼럼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는 옛날처럼 반복문 작업할 걸 반복문 없이 만들 수도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14장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남았으니까 되돌아와서 아까 어디였어? 요 맨 첫 번째 것만 해봅시다. 첫 번째 것만.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세요. 숙제로 안 되어도 요거 해보세요. 요거 리버스 넘버 이클립스 키워서 리버스 넘버를 만들어 보세요. 그냥 해보라면 또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과제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올리세요. 실습. 리버스. 자, 이 리버스 만드는데 모든 종류의 예외 처리 다 하셔야 돼요. 무슨 예외 처리 해야 될까?